주변에서도 달러 예금 통장도 만들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공부를 시작하는 분들도 많고 질문도 많아요. 그래서 오늘 위원님 모신 김에 이제 달러가 지폐를 갖고 있는 것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주변에서 굉장히 지난주에도 금을 했는데 상품이 많듯이 네. 어떤 방법들이 좀 있나요? 일단 달러에 대한 투자 가장 먼저 떠올리시는 것이 네. 그냥 달러 현찰로 사서 그쵸. 집에 갖다 놓고. 집에 갖다 놓고 그쵸. 오를 때까지 기다리자. 네.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 가장 전통적인 네. 달러 투자 방법이죠. 그렇죠. 그리고 달러- 제일 또 좋기도 하고요. 네, 달러 환율이 상승될 때 그러면 달러를 현찰로 가지고 있자라는 것이 가장 이제 일반적인 방법이기는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사실 긍정적인 면도 있기는 하지만 여러 네. 가지 불편한 점도 따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해하기는 굉장히 쉽습니다. 달러를 네. 그냥 사서 집에서 가지고 있으면 된다. 그렇기는 하지만 일단 이 보유 기간 동안 이자 수익을 전혀 발생시킬 수 없다. 그렇기는 라는 하죠. 점. 그냥 갖고 있다는 거밖에 그냥 없는 갖고 거죠. 있다는 네. 거잖아요. 보통 우리가 현찰로 가지고 있을 때보다 예금이나 적금을 통해서 이자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달러 현찰로 가지고 있을 때는 네. 이러한 것은 전혀 기대할 수가 없다라는 부분은 이제 달러 실물 보유가 네. 가지고 있는 약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한 가지 좋은 점은 대부분의 달러 실물 보유에 대해서는 그 환차익에 대해서 과세하지는 않거든요. 네. 물론 뭐 추적할 방법이 있기는 합니다만 쉽지는 또 쉽지는 않겠죠. 또 않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환차익에 대해서 과세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사실상 별로 없다라는 점은 실물 보유의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실물 보유했을 때는 또 이렇게 분실의 위험성 있죠. 당연히 네. 존재하는 거잖아요. 집에서 화재가 발생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 이제 위험성들을 가지고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이제 요즘 많이 활용하시는 방법이 은행 가서 달러 예금 또는 달러 적금을 드시는 거잖아요. 네. 국내 은행에서 원화가 보통 우리는 이제 원화 기준으로 예금이나 적금을 드실 텐데 네. 달러화 기준으로 해서 적금을 드시는 거 이미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네. 일반 원화 예금과 방식은 사실상 동일합니다. 원화를 내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통장 그냥 만드시는 거거든요. 대신에 처음에 이제 달러화로 예치를 하셔야 되는 거니까 환전하실 때 드는 수수료 당연히 발생하고요. 네. 나중에 또 이제 환전 수수료 또 발생하겠죠. 네. 다만 이렇게 되면 장점이 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수시 출금식 그런 이제 통장은 이자 지급이 사실상 거의 없거든요. 네. 대단히 낮은 수준의 이자가 발생을 하는 거고요. 예를 들자면 1년 정기예금 또는 2년 정기예금 이런 식으로 하면 네. 당연히 여기서 이자 수익이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1년이나 2년 지났을 때 운이 좋아서 만약에 환율이 지금보다 더 높은 상태로 가 있다면 환차익까지도 네.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다만 이자 수익이 발생을 하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는 감안을 해야 된다. 이자 소득세가 네. 부과가 되겠죠. 15.4% 그렇죠. 네. 이자 소득세가 부과가 된다. 꽤 커요, 점. 수치가. 그렇죠. 네. 네. 뭐 근데 이제 금융종합 과세까지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렇긴 하죠. 네. 연결될 수 네. 있습니다. 보통 이제 달러 예금 많이 드시는 분들이 사실 고액 자산가인 경우들이 네네. 오히려 그 가능성이 더 높은 그렇긴 거잖아요. 하죠. 네, 요거는 그렇기 좀 때문에 사전에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기는 해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네. 이제 감안을 하셔야 되고요. 은행 예금에 익숙하신 분들이 사실 가장 많이 활용하시는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이 이외에도 달러 ETF 많이들 이제 하시는데 네. 달러 ETF 같은 경우에는 달러 지수를 기초 자산으로 하는 ETF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달러 표시 ETF들이 있습니다. 달러 표시요. 예, 네. 무슨 말이냐면 네. 예를 들어 미국 주식을 사는 것도 네. 어떻게 보면 달러 자산에 대한 투자인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S&P 500 지수나 나스닥 지수나 다우존스 지수를 추종하는 미국 ETF를 사시게 되면 네. 이거는 기본적으로 달러 표시 자산이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달러가 상승할 때 그 달러 상승 효과가 이 ETF 수익률에 바로 반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군요. 물론 네. 이제 이거는 달러화의 가치 변동뿐만이 아니라 해당 주식의 가치 변동에 사실상 더 크게 영향을 받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양쪽에서 이제 영향을 받는데 달러에 대한 어느 정도의 그런 이제 달러에 대한 투자의 네.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접근하실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근데 이제 보통 가장 일반적으로 우리가 달러 ETF라고 얘기하면
달러 인덱스라고 있습니다. 네. 네, 달러 인덱스에 대한 투자를 네. 이제 보통 의미하는 경우가 많고요. 달러가 올라갈 때 수익률이 높아지고 달러가 떨어질 때 수익률이 네. 떨어지는 뭐 이런 ETF 상품들도 존재를 합니다. ETF 같은 경우에는 주식 계좌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라면 네. 그냥 손쉽게 그냥 구매하시면 안 되거든요. 그래도 저희가 질문이 하나 올라왔는데 네. 달러 ETF ELS는 증권회사에서만 할 수 있나요? 라고 말씀을 마침 네, 물어보셔가지고요. ETF는 지금 이제 증권 상품이기 때문에 네. 주식 계좌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라면 그 이미 보유하고 계시는 주식 계좌를 통해서 손쉽게 구매가 가능하다. 네. 요즘 국내 한국 거래소에도 달러 ETF가 상장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해외 거래소 당연히 달러 ETF가 상장이 되어 있는데 요즘 네. 해외 직구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ETF 네. 해외 직구 충분히 가능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네. 다만 환차익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진다라는 점. 보통 ETF 같은 경우에는 환차익에 대한 과세가 배당 소득세의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사전적으로 음. 이익이 발생했을 때 이게 배당 소득으로 과세가 된다라는 네. 점은 사전적으로 이해하신 상태에서 투자 의사 결정을 내려주시는 게 좋죠. 각자의 그 장단점을 좀 짚어보고 투자를 시작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이 금값이 치솟을 거라고 이제 전망을 해서 금값에 몰렸듯이 이제 달러도 그런 전망 때문일 거 아니에요? 네네. 위원님 어떻게 보세요? 앞으로 달러 환율 흐름. 앞으로 달러 환율은 조금 신중하게 판단하실 필요성이 있을 것 신중하게요? 같습니다. 신중하게 네. 판단하실 필요성이 어떤 있을 것 부분이죠? 같습니다. 네. 달러가 상승 또는 하락을 하는 포인트가 언제 나타나느냐를 살펴보면 100%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가장 많은 경우가 통화 정책이 바뀔 때 네. 달러 환율이 상당히 크게 변동을 하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긴축 모드에 있다가 이제 확장 모드로 네. 통화 정책을 바꿀 때 또는 네. 반대로 확장 모드에서 긴축 모드로 바꾸는 이 변곡점들이 오잖아요. 네네. 이때 달러 환율이 가장 크게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연준의 통화 정책들을 살펴보면 네. 이미 긴축 모드에서 확장 모드로 전환은 되어 있어요. 네. 그렇죠? 5.5%에서 지금 4.5%까지 내렸잖아요. 되었죠. 네. 그렇기 때문에 통화 정책에 대한 정책으로부터 오는 영향력은 사실상 많이 반영되어 있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통화 정책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고요. 전반적인 경기 흐름도 영향을 미친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경기가 괜찮다가 갑자기 경기가 꺾어지네? 네. 이렇게 되면 네.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가 높아지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게 그렇죠. 되면 그때 네. 이러한 변곡점에서 또 달러 환율은 급격하게 변동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통화 정책으로부터 오는 영향력보다는 네. 트럼프의 재정 정책, 다시 말해서 관세를 강하게 부과하겠다. 네. 이렇게 되면 결국은 글로벌 경기 침체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지는 그렇죠. 거고요. 따라서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가 높아지는 거니까 이렇게 미국 정부의 재정 정책이 바뀌는 변곡점에 지금 우리가 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바이든 정부까지는 안 그렇다가 트럼프 정책 때 바뀌는 이런 네. 시점에 사실은 환율은 가장 크게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현재의 환율 상승 흐름, 네. 사실 저는 이미 환율이 어느 정도 하락세로 바뀌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앞으로의 약간 상승 흐름은 단기로만 좀 염두에 두면 되는 부분일까요? 그렇습니다. 단기적인 변동성에 의해서 다시 또 상승세가 나타나고 그것이 며칠 이어지는 그런 네. 모습들이 나타날 수는 있습니다만 네. 추가적인 상승 흐름의 폭은 클 가능성은 저는 상당히 좀 떨어진다고 이제 현재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완만하게 하향 안정화되는 추세로 이어질 가능성들이 더 높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건 제 개인적인 네네. 견해이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은 각자 여기에 대한 판단을 내주셔야 될 것 같기는 한데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가능성보다는 오히려 하향 안정화의 가능성들이 더 높기 때문에 단순히 환율 상승에 대한 기대감만으로 달러에 대한 투자는 현재로서는 조금 신중하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다.